사람은 어떤 신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 신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배울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며 수업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 신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도덕적 신념을 세워야 되는지 배워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우슈비츠의 회계원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간단하게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사진은 나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직후 독일의 나치는 국내는 물론 점령지까지 탄압의 손길을 뻗쳐 유럽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폴란드에 있는 강제 수용소에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것을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나치 정권과 그 협력자들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자행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관료적인 탄압과 대량 학살입니다. 1945년 1월 27일 폴란드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포로 수용소가 해방될 때까지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인종청소라는 명목 아래 나치에 의해서 학살됩니다. 인간의 폭력성, 잔인성, 배타성, 광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20세기 인류 최대의 치욕적인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나치는 유태인들을 학살하기 위해 총 6개의 수용소를 세우는데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그 6개의 수용소 중에서도 본부격에 해당하는 수용소로 그 규모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이 수용소를 건설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인데요. 아이히만은 독일에 항복 후 가족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으나 이후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부인 모사드에 의해 체포당하여 이스라엘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1961년 4월 11일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열리는데요. 아이히만의 죄는 총 15가지였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수백만 명 학살, 치클론 B 독가스 도입 및 운용,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죄 등 모두 15가지 죄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히만은 끝까지 뻔뻔한 태도로 재판을 받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그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임무를 다했을 뿐이다. 나는 명령을 받았고 그것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그저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하나의 인간이며 관리였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가 의무와 양심 사이의 갈등은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이히만의 답변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두가 아이히만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6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아이히만을 검사했는데요. 그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아이히만이 자신보다 더 정상이며 심지어 준법 정신이 투철한 국민이었다고 진술합니다. 재판은 8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지루한 재판에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아이히만의 재판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배울 철학자 한나 아렌트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아돌프 아이히만과 동갑내기로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녀는 잡지 뉴요커의 재정 지원을 받아 특파원 자격으로 이 재판에 참관하게 되는데요. 재판이 끝난 후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학적인 범죄자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오히려 아주 근면한 인간이고 그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이만이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는 말은 곧 사유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내가 해야 되는 임무로만 파악을 하고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의 무능은 곧 말하기의 무능을 가져왔고 곧 행동의 무능으로 이어진다 라고 한나 아렌트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사고할 줄 모르는 판단 능력의 부재가 아이만을 잔혹한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만둔다면 평범한 사람도 언제든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이야기. 사유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며 사유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한나 아렌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도 언제든 사유를 하지 않는다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합니다. 아이만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에는 잘못된 신념도 있었습니다. 그저 공직자로서 그것이 옳은 일이든 아니든 내 임무만 다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를 제대로 사유하지 않았죠. 우리는 도덕적 신념을 가져야 하는데요. 도덕적 신념이란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럼 도덕적 신념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도덕적 신념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도덕적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비도덕적인 선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 많은 유태인들을 구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의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덕적 신념은 어떤 기준에서 세워야 하는가? 한나 아렌트가 아까 이야기했듯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습니다. 편협하고 잘못된 신념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기 때문에 도덕적 신념을 다른 기준에서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나만 기억해 주세요. 언제나,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디서나 그것이 미국이든 영국이든 한국이든 누구에게나 그것이 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아니면 제3자든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자신에게만 옳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옳은 것이어야 됩니다. 아이만의 신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없었고 타인에게 오히려 해를 끼쳤기 때문에 올바른 도덕적 신념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우슈비츠의 회계원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것은 실제 아우슈비츠에서 회계원으로 일을 했던 오스카 그레닝의 재판을 받는 내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묻는 재판관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저 장부 관리인으로 유대인들의 돈을 세고 정리해 상부에 보내는 작은 역할만을 수행했다. 나는 체제의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1942년부터 약 2년여 동안 아우슈비츠 수용소 경비원으로 일하며 수용자들의 짐을 압수하고 금품을 계산해 독일에 보내는 일을 맡았던 구레닌.
하지만 그는 유대인을 직접 죽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도덕적 죄는 인정하지만 형사상의 죄는 없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많은 나치 전범들이 본인의 신변상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폭력과 학살에 가담하기를 거부하는 군인들에게 따로 심각한 불이익이나 신변의 위협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학살에 가담했든 아니면 학살을 직접 했든 모든 것은 자신의 자율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재판으로 브레닝은 96세의 나이에 나치 조력자로서 전범으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아쉬운 점은 결국엔 96세의 나이로 사망하여 하루도 형을 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줄까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해 마땅히 사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상식이니까, 우리 사회 대다수가 옳다고 하니까, 관습이니까, 혹은 다 그렇게 하니까 라는 말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여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사유를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